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3부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찍어서 이제 4부로 올릴 겁니다. 계속 A620M2 메인보드에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원래는 3부로 끝내려고 했어요. 이 메인보드 테스트를 3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메인보드 A620M2 버전이고 CPU는 아직 7900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4800 장착을 했고요. 3부 영상을 보셨을 건데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그거 먼저 보고 오시고요. 3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시네벤치 성능이 램 오버클럭에 클럭을 올리면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3부에서 원인 파악을 좀 해봤는데 VSOC가 높아지면 시네벤치 점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가 아마 제한된 PPT 전압 내에서 VSOC에 또한 전압이 흘러 들어가면서 뭔가 소모적인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이후로 VSOC 1.1V에서 시도하는 오버클럭을 좀 해봤는데, 잠깐 맛보기로 3부에서는 클럭 높이는 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4800 클럭으로 타이밍 조인 거를 보여드렸어요. 4800으로 타이밍 조였을 때 밴드윗이 조금 높진 않지만 레이턴시가 그래도 63 나노세컨 정도를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양호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 종료 이후에 VDD 전압 값을 좀 더 높게 주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클럭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으로 지금 VSOC 전압을 1.1V를 준 상태에서 6000 클럭까지 올렸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오버클럭 그 영상 중에 삼성램으로 한 것도 6000 클럭에서 보통 VSOC랑 VDDIO 전압을 제가 추가적으로 인가를 하면서 타이밍을 조금 더 조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VSOC를 줄였더니요, 예전에 넣었던 CL32가 VDD 1.43V에서 제가 부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3부에서 4800으로 TCL 26을 작업을 할 때 이게 보니까 VSOC 전압이 1.1V일 때 지금 생각보다 같은 램 전압에서 타이밍이 덜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800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VSOC가 1.1V였고요. 그러다 보니 VDD 값을 1.43V를 줘도 산술 연산에서 6000에 CL32가 들어가는 수율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서 CL26을 뽑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8로 풀었더니 부팅이 돼서 제가 타이밍을 조였었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6000 클럭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타이밍을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쓰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TCL 값이 32에서 34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VSOC 전압을 1.1V로 쓸 때 VDD 전압을 1.43V까지 줘도 TCL 32가 안 들어가네요. 이 삼성램에서. 뭐 제 것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분들 것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시스템마다 수율이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제 거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TCL 타이밍을 34로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 타이밍을 풀면서 TCWL 타이밍을 32까지 자동으로 이제 풀어지게 된 겁니다. TCL에서 두 개 뺀 값을 씁니다. TCWL은. 그래서 34로 쓸 거면 기왕에 타이밍 푸는 김에 전압 다이어트 해보자 해서 VDD 전압까지 내렸습니다. 1.35 줬더니 부팅이 안 돼서 1.37 줬고요. 1.37에서 TM5 앱솔루트 뉴 컴픽으로 지금 2시간 반가량 권장주기 3주기 무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압이 낮아지면서 스파클링을 안 했어요. 지금 램 스파클링도 안 했고 램에 방열판도 안 끼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안 났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스파클링 안 해도 되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권장합니다. 스파클링을.
그치만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60도가 넘어갔죠. 램온도가 60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60도가 넘어간 온도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50도 이하, 50대로 60도 이하로 내려서 50대로 못해도 50도 정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실사용을 하실 거면 개인적으로 이 램 온도를 좀 더 낮춰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또 특이사항인데, 지금 램 전압이 여기서는 1.41V로 잡히네요. 저는 1.37로 줬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잘못된 표기일 수도 있고, 실제 인가 전압은 보시다시피 VDDQ가 지금 1.37 정도 유지하고 있죠. 삼성 메모리가 좀 센서가 좀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인포로 조회했을 때 뭔가 혹은 바이오스에서 조회를 했을 때 램 전압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버그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1.37에서 안 되면 1.4로 놀리고, 1.4에서도 안 되면 1.43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뭐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몇이 나오든 간에 결국엔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에러 없이 돌아가고 성능 제대로 나오고. 또 누가 물어보실까봐 이거 전압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나요? 잘 되면, 에러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사항 중 하나가 메모리 VPP 전압 있잖아요. VPP 전압이 원래 기본 1.8V로 쓰는데, 와, 이거 오토로 넣었더니 이유는 모르겠어요. VSOC에 1.1V 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VDD 1.37V 주고, VDDQ에 1.37V 주고 부팅을 했더니 나머지 전압은 오토였어요. 근데 VPP 전압이 1.95V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압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터져서 민감한데, 얘를 1.95V 들어가는 거 쓰기가 찝찝하니 다시 1.8로 수동으로 넣었습니다. 이 전압조차 제가 이따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아마 전압이 지금 얘랑 VPP 전압이 1.35일 리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VDD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VDD Q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아무튼 밀렸을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센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삼성 메모리 센서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종종 봤어요.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이래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특이사항 하나가, 자, 전원부 온도. 와, 이거 시네벤치 돌렸을 때보다 더 높네요. TM5 돌리니까. 아마 추정하기로는 부하 상태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시네벤치보다 높지 않은 부하 상태에서 더 높은 클럭을 터트리기 위해서 더 높은 전압값이 특정 코어에 인가됨으로써 일단 CPU 온도가 높아진 거에 기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부가 지속적으로 이게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 전원부는 쿨링이 시원찮기 때문에 뭐 CPU 코어만큼 뭐 안 쓸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가지고 전원부의 높은 온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네벤치급 정도로 돌릴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온도가 낮았어요. CPU 온도도 그렇고 지금 그 CPU 온도들 지금 TM5 돌릴 때 나온 온도입니다. 예. 배수가 좀 높게 터져서 54배수, 55배수 뭐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54.5배수까지 터졌는데, 이게 CCD가 첫 번째 게 더 고수율이라서 54.5배수가 터지고, 두 번째 게 좀 저수율이라서 52점에서 53.5배수가 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맥스 값 기준으로요. 부하 주면 막 4000대로 떨어지고 그래요. 왜냐면 부하 상태에서 지금 요게 인가되는 전력량에 대한 성능을 모두 다 써먹고 있는 건 아니니까, PPT가 88W, 89W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도 감기가 덜 떨어져서 그래도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온도는 오히려 저부하 상태에서 더 높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3부에서도 싱글 코어 갈구면 싱글 온도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M5가 부하량이 낮아서 높은 클럭이 터지고, 근데 높은 클럭 터질 때 전압량이 적어도 터진다는 건 아니에요. 전압은 높은 클럭이 터지면 터지는 만큼 사용되는 전력량이 로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어 전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1.4V까지 맥스 1.4V, 그 다음에 적을 때는 지금 뭐 조금 뭐 1V 이하로도 떨어지고, 예, 클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겁니다. 근데 1.4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네ben치 돌려보면 이거 확 떨어질 거예요. 예, LLC 전압이 같이 합쳐져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특이사항, 아무튼 일단 6000 클럭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부 때 제가 뭐 게이밍 하시는 분은 뭐 램 오버클럭 적용한 거랑 안 한 거랑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되면 그냥 램 오버클럭 하는 게 낫겠죠. 이게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돌려볼까? 뭐 이 프로그램 안 끈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성능이 저 뭐 잡단계 켜져 있어서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온도 자체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오죠. 전력 사용량 보세요. 클럭 자체가 높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1V도 안 들어갑니다. 자, 점수 25,000대 잘 나오죠. 이런 거 서브 프로그램들 다 끄고 돌리면은 25,000 중반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 조합도 좋고 전원부 온도 조금 높은 거 제외하면 다 좋아요. 제가 7900 유저고 일반 작업용 유저고 게임을 잘 안 한다. 그럼 저는 이 보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로 사무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뭐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점수 뭐 비보드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오버클럭을 해서 25,000점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CPU가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8,000, 9,000에서 높게는 3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원을 추가적으로 인가를 해서 온도가 높아질 거고요. 온도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안 그래도 VSOC 전압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하죠. 최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이제 소개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원부 높은 거 빼고는 되게 좋아요, 지금 조합이.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소개 드리고, 램 오버클럭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타이밍을 제 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레퍼런스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 드리는 거. 전압값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타이밍은 뭐 지금 이게 제 거에선 32가 안 들어가더라. VSOC를 1.1V로 했더니 뭐 그런 내용 주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버클럭 하실 때는 타이밍을 하나씩 잡아 보시는 겁니다. 본 영상은 어떤 보드와 CPU 조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돼 라고 소개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오버클럭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버클럭은 모든 보드에서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타이밍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보드로 다시 제가 VSOC 전압을 상당히 낮은 값으로 제가 다시 영상을 다 만들 거예요. 삼성 메모리, 뭐 하이닉스 메모리, 뭐 16기가 풀뱅크, 뭐 32기가 뭐 이거 다시 만들 거니까 혹시 뭐 VSOC 전압을 제 거 보고 따라해서 1.4V인가 하신 분들은 지금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시 오버클럭 할 때 아마 VSOC가 1.3 정도로 제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3V 이내에서
기존 세팅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뭐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그래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니터링, 온도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VSOC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니까 그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기존 세팅이 잘 돌아가는지 보시고 잘 안 돌아간다 하면은 이제 좀 손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새로 영상 찍어서 올릴 건데 죄송합니다. 올릴 건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TCL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번에도 TCL만 풀었죠. VSOC 전압에 영향을 주는 게 TCL 빼고는 다 똑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런지는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 해봐서 아마 TCL만 될 것 같다라는 건 제 생각, 경험에 관한 생각이고 실제로 해본 건 아닙니다. 그치만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클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딱히 뭘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세팅 사람들이 자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면 방법을 배우시라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 값을 따라하지 말고 방법을 배우시라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러자니 또 시스템마다 또 세팅이 다른단 말이에요. 삼성 다르고 뭐 하이닉스 다르고 바이오스도 계속 업데이트 되죠. 예전 바이오스에서 하이닉스 오버클럭 하는 거 제가 M다이로 한 거 찍어놨는데 지금 와서는 인터페이스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아싸리 어차피 VSOC 낮은 값에서 그냥 싸그리 한 번씩 다 오버클럭 해서 영상 다시 새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급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참고하시고 VSOC만 좀 조심하시고 어차피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하시면 그렇게 큰 값은 안 들어갈 거니까요. 예전 영상 참고하셔서 뭐 들어가는 만큼만 놓고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나 바이오스 안 보여드렸구나. 바이오스 보여드릴게요. AIDA 한번 돌려봐야 되죠. 아까 4800 클럭에서도 63 나노세컨드가 나왔는데 TCL을 예전 세팅보다 2개를 풀었지만 VSOC를 낮은 값을 썼어요. VSOC를 낮은 값을 쓰면 레이턴시가 조금 잘 나온다라고 하는 또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게요. TCL을 풀었지만 과연 레이턴시가 얼마나 나오나. 제가 3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메모리 클럭 잘못 표기되는 건 버전이 낮아서 그래요. 최신 버전에서 인증이 잘 안 돼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게을러서 예. 4800에서 3부에서 이제 4800에서 돌렸을 때보다 그 읽기 쓰기 복사 대역폭은 좀 더 높죠. 만약에 혹시 7600이나 7700 쓰시는 분은 CCD가 1개짜리는 읽기랑 복사 값의 대역폭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정상입니다. 정상. CCD 2개짜리에서는 읽기 쓰기 복사의 대역폭이 비슷한데 CCD 1개짜리 제품에서는 읽기랑 쓰기 대역폭이 차이가 나요. 물론 그의 영향을 받아서 복사 대역폭도 마찬가지로 쓰기 값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버미어 때도 그랬어요. 젠3 버미어 때도. 레이턴시 잘 나오네요. 레이턴시 60.4 나노세컨드. 야, 잘 나오는데. 하이닉스 메모리만큼 잘 나오는데. 그쵸? 뭔가 빡빡하게 안 조였는데 더 잘 나와요. 좋은 결과 같아요. 바이오스 보여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바이오스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 한 5분 이상 하겠지. 말이 많은 편이라. 이제 저는 이 영상까지만 올리고 이 메인보드는 뺄 거예요. 아마 램 오버클럭 관련된 이런 가이드 영상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메인보드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A보드에 대해서 간은 충분히 봤고요.
A보드 이렇구나. 최저가 보드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이거보다 싼 보드가 없어요. 다른 제조사 A보드들도 뭐 비슷하게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 7900 끼고 잘 되고 뭐 전원부 온도는 이거보다 착하지 않을까요? 자, 바이오스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메모리 클럭 6000 넣었고요. FCLK 프리퀀시 2000 수동으로 일부러 넣었습니다. 수동 값을 많이 썼어요. 1대1 줬고요. UCLK는 MCLK 1대1 값 설정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트라이 이거 삼성 메모리에서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뭔가 이상해요. 안 들어간다는 게 타이밍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들어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타이밍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타이밍과 전압값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팅이 안 돼요. 전압을 더 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세팅하는 옵션 중에 지금 현재 바이오스에서 건드릴 수 없는 옵션 하나 얘네가 건드리거든요. VDD IO 전압 관련돼서 그거가 아마 문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안 됩니다. 얘네 이거 그냥 디세이블로 쓰세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메모리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성 메모리는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오토 했고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세팅을 하면은 부팅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트레이닝을 스킵하는 거라서 오버클럭 하는 중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오버클럭 끝난 다음에 세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오버클럭 하는 중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오토로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값. 전압을 보시면 자 SOC 전압을 자 오토에서 AMD 오버클럭킹으로 바꾼 다음에 SOC 볼티지를 1.1V로 박아 넣었어요. 1.1V. VDD-P 전압은 그냥 오토로 뒀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네. VDD-P 전압을 오토로 놨는데 오토 상태에서 0.95V까지 올라가더라고요. 6000 클럭에서. 그래서 0.95V로 쓰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0.95V가 아니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0.95 수동으로 넣어 보세요. VDD MISC 전압 건드리지 않았고요. 실제 요 중간에 표기되는 게 실제 인가된 전압입니다. 지금 인가되고 있는 전압 1.1V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DRAM 전압 1.37, VDD-Q 1.37 줬고요. 그 다음에 VPP 전압 아까 얘기 드렸죠. 1.95V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과한 것 같아서 1.8V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VDD IO 전압을 오토로 놨어요. 이거 1.37로 수동으로 입력하면은요 이렇게 싹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1.37 이렇게 입력하면요 이렇게 3개가 바뀌어요. 근데 VDD IO 전압을 저는 이제 낮춰서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VSOC 전압을 그렇게 높게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로 줬어요. 1.1V. 오토로 했는데 더 높은 값 들어가면 얘 1.1V로 박아서 쓸 의향도 있는데 아무튼 오토로 줬더니 1.1V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토로 뒀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았어요. 이제 타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어드밴스 DRAM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타이밍 CL, RCD, RP 모두 34를 줬고요. 그 다음에 RAS 66, RC는 요거 2개 더한 값 줬습니다. 그 다음에 WR 값은 48이 최소예요. 48, 47 안 들어가고 46 안 들어가죠. 48이 최소값. RFC 810 잡았고요. 계속 810 내지 780 이렇게 30 단위로 줄이거나 늘려보시면 됩니다. RFC2나 SB는 젠포에서는 크게 의미 없고요. 인텔에서는 반대예요. 아무튼 젠포에서는 2개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RFI는 이제 65,535 최대값 썼습니다. 저는 잘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이거는 램 온도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게 있어요. 램 수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램이 온도에서 얼마나 잘 버티냐가 중요하거든요. 온도 저항력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램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65,535를 넣었을 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가 63도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에러가 나는 램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 값을 낮춰서 쓰세요. 저는 몇을 쓰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에러가 안 나는 가장 높은 값을 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높은 값은 직접 찾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식은 저는 이제 절반씩 깎고 늘리는 이진트리 서칭 기법을 추천을 하는데, 뭐 말이 거창하지, 그냥 반씩 깎아보고 반씩 늘려보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5,535가 안 들어간다. 그럼 반타작해서 3만 넣어보고, 잘 되면 6만에서 3만 사이에 반타작에 한 4만 5천 넣어보고, 이것도 잘 되면 6만 5천에서 6만 5,535 사이에서 뭐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5만 넣어보고, 5만에서 잘 되면, 그러면 5만에서 잠깐만 4만 5천에서 6만 5,535면은 2만이니까 5만 5천 넣어보고, 5만 5천에서 근데 만에 안 돼. 그러면 4만 5천에서 5만 5천 사이의 값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숫자 1단위까지 찾아갈 필요 없고요. 거의 한 100단위 정도 대충 맞춰도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값을 빡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65,535 만약에 넣어봐서 안 되면은 그냥 적당히 반씩 깎아보세요. 깎고 늘리고 깎고 늘리고. 그 다음에 RDP 값은 6000에선 12를 썼습니다. 4800에서 얘를 10을 썼었는데요. 6000에선 12를 썼고, RRDL은 8, S는 4, FAW 원래 20 줬었는데 얘 16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MSI 보드는 16이 되지만 다른 보드들은 16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8을 아니 20을 넣어야 돼요. 20. 그 다음에 WTRL은 18, S는 6, 4111, 6111. 그 풀뱅크나 혹은 32기가짜리 2개 혹은 32기가짜리 4개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요 3개 타이밍 플러스 요 3개 타이밍, 요 6개 타이밍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1을 넣은 거는 16기가짜리 2개를 써서 그래요. 16기가 2개 한해서 얘는 그냥 1 넣고 안정 안 봐도 됩니다. 얘는 3개, 이 3개 타이밍하고 요거 3개 타이밍, SC 전 타이밍하고 SD 타이밍하고 DD 타이밍은요, 16기가짜리 2개 쓸 때는 그냥 대충 1 넣어도 됩니다. 삼성램도 되고 하이닉스도 됩니다. 마이크론 안 해봤어요. 마이크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워낙에 4800 마이크론이 워낙에 안 돼서, 5600 마이크론은 듣기로는 삼성 5600 램하고 거의 수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5600은 제가 오버클럭 하시는 분한테 이거저거 제안해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해가지고 대충 파악을 했는데, 직접 해본 건 아닌데 얼추 삼성 5600 램하고 특성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근데 마이크론 램은 워낙에 악명이 높아서 제가 어떻게 구해도 다 쓰고 나서 이제 처분을 해야 저도 자금 회수를 하면서 이제 장비를 돌리거든요. 근데 처분이 힘들 것 같아요. 마이크론 램은. 예. 그 처분이 힘들 것 같은 거는 제가 못 삽니다. 저 내돈내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WRRD 타이밍도 1이 들어갔어요. RDWR도 12를 썼습니다. 이 값은 4800 클럭 할 때 10을 넣었었는데 잘 됐어요. 근데 6000에서는 10은 좀 그렇고 12까지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RTP랑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삼성에 한해서입니다. 하이닉스는 또 달라요. 하이닉스는 이걸 좀 많이 풀어줘야 되고,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 RTP보다 더 풀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RTP는 이거보다 더 조여질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고, 메모리 트라이스를 만약에 한번 설정을 해본 사람은 이 파워 다운 에네이블이 디세이블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케이스에 제가 실사용한 경험도 그렇고 여러 케이스에 보고된 사례도 그렇고, 이거를 디세이블로 쓰면은 시스템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세이블 권장하지 않아요. 에네이블 또는 오토로 두시라. 만약에 이거 열어봤는데 디세이블로 돼 있다, 그럼 오토로 바꾸세요. 나머지는 건드릴 일 없으실 거고, 데이터 DDR 버스 컨피그레이션도 건드릴 거 없을 겁니다. 이거를 건드려서 개선된 사례를 제가 보진 못했어요. 물론 내피셜이긴 한데 기어 다운 모드 넣고 뭔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 버스 컨피그레이션에서 젠3 때는 요거 수정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젠4 때는 제가 이러저러 바꿔봤는데 뭐 클럭을 더 넣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값을 조정해서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하는데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건드리는 공수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안 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저장하는 부분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실 땐 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필수 값들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다가 실수하셨다. 그 값 초기화하는 건 여기 있고요. 리스토어 디폴트 값 이걸로 하면 되고, 항상 오버클럭 하시기 전에는 CMOS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CMOS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오스 이 바이오스를 아예 밀어버리는 플래싱하는 그런 USB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USB는 FAT32로 타입으로 포맷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하나 담아 두시면 바이오스 뻥났을 때 살리기 좋은데, 바이오스가 그렇게 쉽게 뻥나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이오스 뻥나는 것보다 OS 뻥나는 게 더 빈번해요. OS 재설치용 USB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빡세게 오버클럭해서 쓰지 마세요. A보드 쓰는데 뭐 대충 해서 쓰면 됩니다. 대충 해서. 여긴 아무것도 없고요. 되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뭐 DDR 관련된 옵션들 여기서 조절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얘랑 밖에 거랑 경합하면 얘가 더 우선이에요. 여기서 세팅한 게 더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이거 제가 설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트레이닝 후에 이렇게 값을 입력한 거예요. 알아서. 제가 이거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 여기 전혀 안 건드렸어요. 지가 입력된 겁니다. 트레이닝 후에 입력된 거나 아니면 제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동으로 입력한 케이스가 있으면 요 밖에서 입력한 것보다 걔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121 버전 썼고요. 뭐 잘 쓰실 수 있길 바래요. 되게 좋죠. 제가 3부에서 단점이라고 얘기한 거를 지금 4부에서 다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7900에서 이 A보드와 조합해서 뭐 문제가 될 거는 전원부 온도밖에 없을 것 같고, 전원부 온도도 그렇게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원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버티긴 잘 버틴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70대는 제가 처음 보는 전원부 온도라 60대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70대는 처음 보는 전원부 온도인데 성능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쓰시길 바래요. 만약에 이 보드를 구매를 하셔서 제 영상을 보게 되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썼구나, 나도 이렇게 써봐야지, 뭐 이런 그래서 좀 더 잘 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램 오버클럭 영상 줄줄이 올리려면 또 엄청 바쁠 것 같아가지고 서둘러서 3부 이후에 4부까지 바로 진행했습니다. 3부 다 보신 분들은 4부도 한번 보시고, 3부 안 보시고 4부 먼저 보신 분은 3부도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620M2 보드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이거 탈거할 겁니다. 이제 다른 보드 이제 다시 해볼 거예요. 에즈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